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올해는 동그랑땡을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일반 가정집에서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동그랑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소고기고 요건 돼지고기인데 이제 이렇게 섞어서 보편적인 맛이에요. 두부를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설명해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흔하게 동그랑땡에는 두부가 다 들어가는데 구입하실 때 보면은 부침개용하고 찌개용이 따로 있어요. 이왕이면 찌개용하고 부침용 겸용이라고 돼 있는 걸 그걸 좀 사시면 왜 다른가 하면은 그 두부가 약간 딱딱해요. 요거를 그냥 사용하시면은 이 동그랑땡이 잘 상해요. 통째로 이렇게 물에 담으셔 갖고 여기 소금만 약간 넣으시고요. 끓여주세요. 먼저 이렇게 불을 켜서 지금부터 끓어야 돼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두부 속까지 푹 끓겠죠. 그때 꺼내 갖고 짜셔야 되니까 우선 이렇게 고명에 들어갈 야채를 제가 미리 1시간 전에 잘게 썰어 갖고 소금에 절여 놨어요. 이렇게 물이 나오죠. 요것도 그렇고 요런 걸 하시려면 미리 잘게 썰어 갖고 소금을 약간 뿌려 갖고 재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쫙 빠지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호박 같은 경우는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데 모르는 분도 꽤 있는데 저희 집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 부분만 요렇게만 쓰세요. 요 껍질만 사용할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거 놔뒀다가 된장찌개 같은데 찌개 같은데 넣어 드시고 이렇게 썰으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하시면 호박이 이렇게 나오면 잘게 썰으시면 돼요. 가 부분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양파도 반 짝짝이면은 이렇게 결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요 옆을 이렇게 칼집을 내세요. 이렇게 끝까지 내지 마시고 약간만 남겨 놓으시고 얇게 최대한으로 얇게. 요 끝부분은 여기는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채썰기가 좋아요. 한꺼번에 여기를 이렇게 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하셔갖고 된 게 지금 요 부분이에요. 1시간 전에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양파는 이렇게 채 썰어서 소금에다가 뿌려 놓으시면 되고요. 당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은 안에까지 다 써도 되는 거거든요. 얇게 썰으시면 길이로 길게 이렇게 최대한으로 작게 그래야 쉬워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게 이렇거든요. 요건 소금에 지금 재워졌으니까 물기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 고기가 있는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있어요. 갈아 놓은 거 사시면 핏물이 많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집에 갖고 오시면은 요런 마른 헝겊에 주방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위에다가 고기를 미리 여기다 딱 올려 놓으세요. 1시간 정도. 그럼 핏물이 저절로 다 빠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망 같은 데다가 그냥 올려 놓거든요. 고기를 좋은 거를 사면은 핏물 자체가 잘 없어요. 돼지고기는 종종을 조금만 넣으시고 소고기도 조금만 넣으시고 조금만 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소금간을 여기 이제 간장으로 다 간을 하면은 이게 부침개가 물이 찍찍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소금을 약간 이렇게 요것도 소금. 요건 저희 집 맛간장인데 집에서는 국간장 같은 거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을 약간만 많이 하지 마시고 이게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요만큼만 여기도 요만큼만 조금만 이렇게 넣은 거와 안 넣은 거와 간장이 들어간 거 부침개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시고 요건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는 한번 볶을 거예요. 우리 돼지고기는 좀 덜 익으면은 여름철이라 배탈이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는 미리 볶아서 같이 섞었어요. 요거는 좀 익힐 거예요.
개중에 안 붙이고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익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이제 이따가 한번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놔두시고, 여기 제가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두부가 10분 됐는데 이렇게 끓고 있어요. 왜 두부를 끓이라 그런 거면 두부를 끓고 난 뒤에 쥐어 짜면은 물도 잘 나와요. 생두부로 했을 때보다는 맛이 더 좋았어요. 두부가 좀 크다 싶으면 가운데 접을 내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안에까지 폭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불을 끄시고요. 요거를 제가 수건에다 바로 안 짜고 3배에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3배에다 뭐든지 짜면은요 잘 달라붙지가 않아요. 두부를 요것만 건져셔갖고 뜨거울 때 짜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는 돌돌 말아서 같이 짜주세요. 두부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꽉 짜주셔야 돼요. 여기다 그릇에다가 두부를 미리 식혀줘야 되거든요. 뜨거울 때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이따 고기가 잘 으깨지고 부드럽게 됐어요.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식거든요. 제일 이제 먼저 할 게 뭔가 하면은 여기 돼지고기가 있어요. 기름 안 두르셔도 돼요. 고기 자체에 수분도 있기 때문에, 간장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 자체만 저어주시면 돼요. 고기 자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으면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익혀버리면 고기가 이렇게 뭉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덜어내서 좀 펴주면서 부드럽게. 그러면 돼지고기에 있는 수분도 다 날아가고요. 참 좋아요. 맛간장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간도 돼 있고요. 이제 이거 가죠. 완벽하게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부침개 하다 보면 좀 두껍다 보면 안에가 덜 익을 수도 있거든요.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아요. 자주 저어주시면 이렇게 서서 계속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 익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식어야 야채하고 버무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소고기를 넣고요. 맛간장은 조금 들어갔잖아요. 소금도 들어갔고,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만 넣어서 다져주세요. 손으로 좀 이렇게 해줘야 얘가 찰져져요. 야채를 이렇게 붙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밀어 놓으시고, 이제 여기 야채를, 여기 절여 놓은 야채를 삼배에다 넣고 짤 거예요. 이 정도 양만 해도 동그랑땡 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쫙. 물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최대한으로 짜주세요. 다 됐습니다. 3배에다 넣고 오면 아주 잘 짜져요. 이렇게 바짝 짜졌어요. 이 소금으로 야채는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다 두부하고 돼지고기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고기 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여기 홍고추가 있는데요. 흐르는 물에다가 씨를 싹 씻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깨끗이 씨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요거는 고명으로 쓸기 때문에 다져도 되는데 저는 그냥 길이로. 계란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개들 계란 이렇게 흰자가 덩어리 있으면 부침개가 했을 경우에 뭉쳐버려요. 그러니까 좀 잘 깨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그릇만 같은 데 있죠. 집에 얇게 면 그릇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번 빼내세요. 우리 계란찜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업소에서 맛있게 하는 집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거 잘 안 내려가는 거 흰자가 이렇게 뭉쳐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계란 준비는 끝났습니다. 생밀가루 준비를 미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후추를 사용 안 하는 대신 저는 광화가루 있잖아요. 밀가루에다 섞어요. 그러면 부침개 했을 때 노릇끼리 하게 하고 옛날에는 치자물을 빼갖고 계란물에 섞어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맛도 좋고 고기 종류나 생선 종류는 잘 어울렸어요. 저어주시면 향도 조금 나고요. 밀가루 자체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요리 보면은 돼지고기와 두부가 완전히 차게 선풍기 앞에 놔두면 완전히 식어요. 그럴 때 버무리세요. 자, 이걸 넣고 여기서 돼지고기가 익었기 때문에 간을 좀 보셔도 돼요. 너무 간이 안 맞아도 안 되거든요. 조금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약간만 더 넣었어요. 돼지고기를 익혀놨기 때문에 붓는 게 속도가 좀 소고기 갖고는 더뎌요. 그럴 때는 계란 1개 정도를 아까 제가 남겨놨잖아요. 요럴 때 여기다가 쓰세요. 1개만 쓰시면 돼요. 많이 쓰시면 텁텁해지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계란에 물기가 들어가는 게 촉촉해지죠. 이게 익으면 계란이 붙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만들으세요. 완자 크기를 하셔갖고 좀 이걸 많이 하셔야지 떨어지지 않고 좋거든요. 생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도톰하게 해서 얹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동그랗땡이 되게 맛있어요. 동그랗땡 맛없다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밀가루 반죽 묻히지 말고 그냥 계란만 살짝 묻혀서 부치시면은요, 빵집에 가면 모닝빵 있잖아요. 양배추 좀 썰어놓고 아이들 간식 위에다가 모닝빵 1개다 넣어줘도 굉장히 좋아요. 생밀가루 붙이지 말고 계란만 살짝 얹어가 구워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됐으면 부침개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에 밀가루가 이렇게 수분이 나오는데 접어 먹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놓으면 붓는 역할도 하고, 열어놓고 이제 계란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해놓으세요. 옛날에 저도 할머니한테 배울 때는 양을, 이런 양재기를 하나 해갖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싸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접시 올려 제사상에 올리는 거 하고 그날 어떤 손님들이 드실 수 있는 양만 대개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계란물 해놨잖아요. 아까 제가 미리 밀가루를 좀 안 넣었는데 일부러 안 넣었어요. 요거 남는 거 넣기 위해서 1스푼 정도만 여기다 넣으세요. 그렇게 해세요. 요 정도 해갖고 하면은 요 옷을 집었을 때 잘 스며들어요. 시장이나 전문가 부침개집에 가면은 계란물이 잘 붙어져 있는 게 이렇게 밀가루를 약간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간을 살짝만 하세요. 그러면 기름을 두르고요. 프라이팬을 좀 달궈주세요. 적당히 은은하게. 계란에다 제가 이제 밀가루 1스푼을 넣고 겠잖아요. 거기다가 생밀가루 묻힌 완자를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나면 이렇게 되죠. 그럼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고기 들어간 거는 아무래도 고기 수분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불이 너무 세면은 타버려요. 그럼 동그랗게는 좀 도톰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얇아도 안 되니까.
좀 오래 익혀야 돼요. 뒤집어서 계란을 잘 스며들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넣을 때도 제가 해보니까 위에 쪽에 계란물에 빨리 먼저 닿게 이렇게 뒤집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요령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명을 이렇게 살짝 계란물에다가 살짝 적셔서 올리세요. 조금씩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올리시면, 2개나 3개 정도 올리시면 쫑쫑쫑 썰어갖고 잘잘하게 해서 올려도 또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또 뒤집어 주세요. 불이 세면 안 돼요. 고기가 들어간 요리는 다 부침개가 불이 세면은 할 수 있으니까 불을 최대한으로 약하게 해갖고. 자, 이렇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됐죠. 저희들 어릴 때는 동그랑땡 한다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조금 넣고, 솔직히 고기 양보다는 야채 양이 한 3배 정도씩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해주면 그거 맛없다가 안 먹고, 명절에 끝나고 나면 동그랑땡은 다 냉동실로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동그랑땡을 양을 야채 양이나 고기 양이나 두부하고 섞었을 때 1대1로 하면은 정말 맛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고기 양하고 야채 양을 1대1로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생밀가루에다가 강화가루를 좀 넣는다. 두부는 꼭 한번 삶아서 짠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를 볶아서 식혀놨다가 야채하고 섞어서 쓴다.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영양가치도 높고 담백하게 고급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추석에 동그랑땡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없다는 소리 안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